얼마 전 어머니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82세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 집에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명절마다 자식 집에 갔는데 갈수록 관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눈치만 보이고 며느리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다는 걸. 오늘은 그분이 전해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 집에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식 집에 가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건 돈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0대 박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씨는 60대 때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그 돈 이야기를 안 꺼냈어요. 갚겠다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돈 언제쯤 갚을 수 있겠니?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빌린 거였어요? 저희는 그냥 주신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명절 연락도 뜸해졌어요. 박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반대로 김씨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다.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아들이 처음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돈을 모았어요. 2년 뒤 집을 샀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 고맙다고 합니다. 그때 안 도와주셔서 제가 더 단단해졌어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한 분은 도와줬고 한 분은 안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은 건 도와주지 않은 쪽이었어요.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부모의 돈은 자식에게 때로는 독이 됩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안 도와주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한번 도와주면 계속 도와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생깁니다. 자식 집에 자주 가면 이런 상황이 더 자주 생겨요. 아버지, 이번에 차 바꾸려는데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얼굴 보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줍니다. 그렇게 퇴직금이 줄어들고 노후 자금이 사라집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 집에 자주 안 갈 겁니다. 그래야 돈 이야기도 안 나오고 관계도 편해집니다. 거리가 있어야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며느리 때문입니다. 이건 며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만난 75세의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밥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인사는 하는데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손주 장난감을 정리했습니다.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요.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 씨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참견한 거구나. 그날 이후 자식 집에서 뭘 하는 게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뭘 만지는 것도 다 눈치가 보였대요. 며느리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30대 한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오시면 제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60대 분들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0, 40대는 다릅니다. 자기 공간이 중요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불편한 겁니다. 이건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딸 집에 자주 가는 어머니들도 사위 눈치를 봅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은 좋다는데 사위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느껴져요. 결국 누구 집이든 자주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자주 오면 부담이에요.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선 자기 집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6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 집 문턱을 함부로 넘지 않을 겁니다.
초대받았을 때만 가고 그것도 오래 있지 않고 두세 시간 있다가 바로 나올 겁니다. 오래 있으면 부담이니까 우리는 이만 갈게. 이렇게 말하고 먼저 일어서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자주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사랑이에요. 세 번째 이유, 그건 기대 때문입니다. 자식 집에 자주 가면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자식들도 날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나한테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78세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명절마다 아들 집에 가서 음식을 해주셨대요. 며느리 힘들까 봐요. 손주들 밥도 챙기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인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엄마.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할머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명절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 생일은 잊어버리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대요. 섭섭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찾아다녔을까? 이게 기대의 무게입니다. 많이 해주면 많이 기대하게 돼요. 자주 가면 자주 오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바빠요.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부모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는 하는데 마음은 안 따라와요. 그래도 나는 너희 생각해서 그렇게 찾아갔잖아.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로는 안 해도 표정에서 드러나요. 요즘 왜 전화 안 하니? 바쁘면 그렇지. 이런 말 한마디에 자식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연락 안 하게 돼요.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거리를 둔 어르신들은 기대가 없습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바쁘겠지 뭐. 가끔 연락 오면 오, 생각해주네. 이렇게 받아들여요. 기대가 없으니 섭섭함도 없고 섭섭함이 없으니 관계도 편합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한테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주 안 찾아가고 자주 연락 안 하고 그냥 각자 살 겁니다. 그게 오히려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기대를 버리는 순간 관계가 편해집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때문에, 며느리 눈치 때문에, 기대 때문에. 자식 집에 자주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식 집에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2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초대받았을 때만 가고 가더라도 오래 있지 마세요. 2-3시간 있다가 우리는 이만 갈게. 먼저 일어서세요. 그게 진짜 배려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연락 자주 안 해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됩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식 집 대신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자식한테 신경 쓰는 시간에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취미생활하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길 겁니다.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 그게 자식한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 인생 사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게요. 이게 현대의 효도입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함께 사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각자 사는 게 당연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자식 집 가는 발걸음 대신 내 삶을 채우는 발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 집에 절대 가지 않을 3가지 이유. 첫째, 돈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며느리 눈치가 보입니다. 셋째, 기대하게 되고 섭섭해집니다. 자주 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자식한테 전화하기 전에 친구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자식 집 갈 시간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자식 중심이 아니라 당신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자식 집에 가시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